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 유현우입니다. 네, 자규입니다, 자규. 네, 작가 유현우를 줄여갖고 자규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규입니다. 네,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영상 찍는데, 뭐, 좀 바빴어요. 막, 그 회사, 그, 뭐, 코딩하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막, 집에서 추석 때도 일하고, 막, 좀 바빠가지고, 그리고, 좀, 에피소드 5를 대본 쓰면서 약간 지난 4년간의 인생도 또 정리를 하고 뭐 아무튼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 만에 영상 찾아뵙게 됐는데 그 이제는 좀 그 에피소드 타이틀을 스케치북 말고 좀 다른 이름으로 에피소드 5부터 유연의 플랜 B라고 이렇게 타이틀 바꿔보겠습니다. 네. 제 인생 자체가 계속 뭔가 한 가지 직업을 하면서도 다른 플랜이 요구되는 그런 항상 플랜 B를 생각하는 인생이었기도 하고 플랜 B가 그리고 대체 전략, 얼터네이티브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얼터네이티브 락을 코트 코베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에피소드 제목을 스케치북에서 유연을 플랜 B로 바꿔가지고 좀 다시 한 달 만에 온 만큼 좀 꾸준하게 에피소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번에 이제 EP4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그 서울항공원에서 이제 백수가 돼가지고 거기를 하는 것까지가 이제 작가 유연우가 탄생하는 계기, 뭐 이제 그런 우여곡절 프리퀄, 작가 유연우 프리퀄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였고 그렇게 서울항공원에서 방황하던 백수 전성에는 작가 유연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9년 9월부터 19년 12월까지 시간이 많아가지고 서울항공원에도 가고 그다음에 임진각의 DMZ 박물관에도 가고 그 옆에 이제 그런 땅굴 같은 게 있어갖고 땅굴 안에 벙커로 된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남사 안중근 기념관에도 가고 그 다음에 효창원의 백범김구 기념관에도 가고 그리고 경복궁 경회로에도 가고 뭐 덕수궁 석조전도 가고 그랬어요. 네. 왜냐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 경복궁 경회로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조선시대 최대의 누각이고 제일 큰 뭐 촉성로 뭐 이런 데도 큰데 뭐 경회로가 아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경회로는 특징이 일단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누각이니까 왕의 이런 전용 누각 왕의 누각이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막 경복궁 그런 주말이나 야간 개장할 때는 막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 없는데 그게 약간 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 우리나라가 화요일은 아마 공공시설을 거의 우리나라 원칙이 약간 화요일은 공공기관이 다 문을 닫는 게 원칙이라서 화요일은 안 되고 뭐 월요일 1시나 수요일 1시 막 이럴 때 가면은 경복궁 경회로 앞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은 약간 경복궁 전체가 내가 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그런 사람이 없는 시간대 혼자 가셔가지고 가면은 약간
왕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조선시대 왕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전체 그 경복궁 전체가 왕의 것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안 가는 시간대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덕수궁 석조전 같은 경우는 그 석조전이 이제 고종 황제가 그런 근대 문물을 들여와가지고 신식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현재는 그게 석조전이 미술관 같은 걸로 쓰이는데, 저도 석조전 내부는 못 가봤는데, 그게 석조전에서 아마 미소공동위원회 그 서명을 했을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런 협정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석조전 앞에 영국식으로 호수가 만들어져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의자가 앉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거기에 앉아서 딱 석조전을 보면은 호수하고 석조전하고 전체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딱 보고 가운데 그 석조전 그 삼각형 그 가운데에 이제 그 꽃이 그려져 있는데, 그 꽃은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이고, 대한민국은 무공화인데 그 대한민국이 나오기 전에 무공화 이전에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걸 보면 또 대한제국이랑 일제강점기가 또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런 덕수궁 석조전도 보고 경복궁 경회로도 보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그냥 이 순간이 그냥 지나면은 역사가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된다.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2019년 10월이었고, 그래가지고 2019년 10월 22일에 그 작가 유연우의 시작 그런 작가 선언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 전역하고 사회복지사로 시작했는데, 그런 사회복지계에서도 그 사회복지학과나 각 대학 출신끼리 그런 그 대학이 있는 지역과 대학의 그런 약간 모종의 카르텔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제가 입사했던 현모센터 외에 더 그런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넓은 풀로 이동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해도 센터급 사회복지사밖에 못 된다는 걸 알고, 뭐 제주도 때문에 쌓은 것도 있는데 그런 회의감도 포함해가지고 사회복지계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작가 선언하고 그냥 작가 유연우라는 이름으로 무모하게 아무런 직장도 없이 작가로서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가 써놨던 그런 억울하게 전역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적은 문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소설 전시하며 집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19년 11월 4일에 거의 2015년부터 작성됐던 그런 소설 전시한 집필을 마쳤고 2019년 12월에 옵니다. 근데 2019년 12월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딱 그 코비드 19 시작된 시기고, 그래갖고 마스크를 쓰고 막 여러 가지 거리두기 같은 방역 규제가 추가되는데, 저는 그 19년 12월에 이제 공공뉴스라는 소형 언론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12월에 취업됐는데 1월부터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2019년 12월 17일에 그
그 목포에 계신 그 정권형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정권형님 같은 경우는 저번 그 에피소드 4에서 그 제 생일 선물로 안종건 티 선물해 주신 분이고, 저와 같이 그 OCS 113기로 예비역 예편 하신 분이고, 정권형님 댁에 가기 전에 그 하루 전에 그 앞에 에피소드에서 언급했던 그 러시아 중국 전도여행 다녀왔던 그 디테일스 통해서 알게 됐던 그 예수전도단 광주지부 간사님들을 광주에서 뵙고, 그리고 그 광주 이마트에서 고량주하고 복분자주 같은 거 사가지고 정권형님이 계신 목포로 이동했는데, 정권형님이 목포에 나와서 마중 나와 계셨는데, 그때 날씨가 춥고 막 좀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그 차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보험으로 기사를 불러가지고 차를 점프해갖고 살리고, 좀 차를 기동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포를 한 바퀴 도는데, 형님이 제가 그 졸업한 목포해양대랑 위달산 쪽으로 돌아가지고, 또 저는 또 해양대랑 위달산 보니까 신나가지고 저만 알고 있는 그런 목포해양대 얘기 막 정권 형님한테 하고, 제 친구 중에 지금은 해양경찰인데 그 장성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해양대 학생이 거의 200명 넘는데, 그 해양대는 이제 C반, D반 뭐 이렇게 알파벳으로 반을 하는데, 그리고 항해과는 T고 기관과는 E여가지고 1, 2C? 1, 2C 하면은 1학년 기관과 C반이라는 뜻인데, 근데 또 해양대학교는 그런 체육대회를 하는데 1, 2C에서 이제 농구하고 축구 이렇게 대표로 나갔는데, 학년 전체에서 그 장성찬이 농구 축구를 제일 잘하니까 좀 약간 뭐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권 형님은 목포대학교 나왔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데 제가 혼자 막 신나서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정권 형님 집에 도착해가지고 정권 형님이 그 영화 봉오동 전투를 약간 틀어놓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봉오동 전투, 또 봉오동 전투가 김자진도 참여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 정권 형님 댁에 집에서 하루 머물었는데, 정권 형님이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그 대패 삼겹 숙주볶음이랑 닭볶음탕이랑 꼬마비랑 막 그래가지고 막 볶음자주도 먹고 막 고량주도 먹고 막 그렇게 하고, 다음날에는 해장 안 하고 소고기 묵국까지 뿌려주셔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광주하고 목포를 다녀왔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0년, 19년 12월이 끝나고 20년 1월이 돼가지고 이제 공공뉴스라는 그 소형 언론사를 갔는데, 공공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언론사 과장인데, 직책만 뭐 과장이고 뭐 급여는 뭐 낮은 수준이고, 제가 하는 업무는 그런 공공뉴스 안에 그런 경제부 기자랑 사회부 기자랑 정치부 기자가 있는데, 정치부 기자는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회사에 출근 안 하고 인터넷으로 기사만 올리는 사람들이고, 사회부 기자하고 경제부 기자 여직원들이 있었는데, 걔네는
맨날 뭐 야근하면서 뭐 기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걔네가 기사를 써서 그런 건수가 되면은 세금 계산서를 끊는 뭐 그런 일이었는데 좀 되게 독특한 형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기업과 언론의 뒷모습을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을 복잡하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경제부 기자가 삼성전자를 저격하는 글을 작성하면은 저희 언론사가 아예 이름이 없는 곳인데도 삼성전자 홍보팀에 그런 대장, 말 잘못했다. 과장 대리 이런 낮은 직책이 아니고 상무급이 제가 경영지원부 과장이라고 명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삼성전자 상무급 임원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까 그거 삼성전자 그런 글 내리는 조건으로 뭐 배너 하나면 되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배너 하나가 그 한 달 게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으로 세금 계산서를 끊는데 뭐 그런 저는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경리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좀 한국의 기업과 언론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배너 광고비 이런 그런 뒷모습을 알고 되게 충격을 받았고 아무튼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좀 했고 20년 1월에 또 있었던 일이 저희 장교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인데 코로나를 무릅쓰고 춘천으로 마스크 쓰고 여행을 가가지고 막 거기서 뭐 춘천 스카이워크 뭐 이렇게 바닥 뚫려 있는 그런 걸 걷기도 하고 거기 옆에 이제 오리배 같은 거를 타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또 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장교 동기 중에서 중소기업 뭐 대표가 한 명 있는데 그런 한 대표 그런 어머님 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해가지고 약간 의미가 있는 장소에 춘천에 가가지고 한 대표 어머님 묘지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기도 하고 춘천에서 이렇게 우정을 다지고 왔는데 그때 약간 좀 특별했던 거는 OCS 113기 같이 전역한 경일이라고 전산장교 출신이고 지금 지방 경남 쪽에서 전산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감사패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 인간 사진이랑 뭐 열과성의를 다하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OCS 113기 뭐 감사패 뭐 일동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줬어요. 근데 이게 약간 저는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약간 불명예 전역한 장교고 좀 명예를 잃었는데 약간 그런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선물인 것 같아서 고마웠고 아무튼 그렇게 춘천 여행을 갔다 오고 공공뉴스가 좀 약간 이상한 검은 돈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공뉴스 한 1월부터 한 3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냥 뭔가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직장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 장교 동기 중에 그 해양경찰로 일하고 있는 그 장찬 형이 어머니가 그 안양 쪽 그런 이쪽에 계시는데 평택에 계시나 아무튼 어머 장찬 형이 추천해가지고 그 평택에 가면은 이제 삼성이 지금 짓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빌라 숙식이 제공되고 새벽 5시에 출근해가지고 뭐 하이바 쓰고 나가가지고 뭐 저녁까지 일하고 뭐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그 캠퍼스 그 삼성 반도체 캠퍼스 공장에 전기 배선을 하는 전기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화재 감시를 하는 뭐 화재 감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안전 감시단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안전 감시단 업체 S가드라는 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뒷면에 이렇게 세이프티 퍼스트라고 이렇게 써있고 뭐 안전 제일 써있어가지고 뭐 안전화 같은 거 신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약간 그런 배선 작업하는데 그런 2층이나 이렇게 좀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안전 같은 거 확인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S가드가 아니고 그 삼성반도체 공장 내부에서 쓰는 그런 뭐 사다리차 그 뭐 장비 명칭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런 뭐 장비들 사용할 때 뭐 온갖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규정을 잘 이행하면서 작업하는지를 뭐 확인하고 뭐 그러는 일을 했었는데 돈은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역하고 나서 제일 큰 월급을 받았었는데 저는 조울증 약을 먹어가지고 그게 새벽 5시에 나가서 원래 6시 퇴근인데 막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녁 11시까지 일하는데 저녁 11시에 또 치킨 같은 거 먹고 12시에 자가지고 또 5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조울증 약을 먹으니까 너무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아침에 이렇게 막 뭐 조별과업 하고 막 그런 뭐 옆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그 무슨 뭐 이런 계단에서 막 몰래 자고 그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S가드 들어간 지 한 달 반 만에 4월 넘어서 5월 둘째 주인가 막 그때 뭐 S가드 가려고 평택 간다고 막 중고차도 한 대 사가지고 막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S가드가 한 달에 320만 원씩 보니까 막 한 3천만 원 이렇게 모아서 막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갈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갔는데 한 달 반밖에 일 못하고 5월달 돼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백수가 돼가지고 현문센터 퇴직해서 백수 그 다음에 공공뉴스 뭐 그게 뭐 검은 돈 같아가지고 3개월이라고 백수 그 다음에 4월 5월 이라고 백수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대한민국에서 갈 회사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동창이 있는데, 동주라는 동창이 있는데, 걔가 오디오 회사에서 일하는데, 오디오 판매 회사 뭐 이런 데서 일하는데, 거기에 좀 나를 추천해서 신입으로 일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19년 10월 22일에 작가로 시작했네 하고 19년 11월 4일에 전시안을 다 썼는데 출판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고정적인 수입원을 찾기 어렵고 약간 방황하는 내용인데 또 EP6에 또 이어지니까 또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EP6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